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요,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죠. 돌파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오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돌파 이후에는 추가 상승, 그리고 조정이 들어간 다음 다시 올라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상승의 여파는 아마 2550포인트까지는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면 되고요. 저 정도 올라가고 난 다음에 빠졌다가 다시 진행될 때 우리는 매수에 임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죠. 최근에 CPI 지수가 7.7%가 나오게 되면서 기대치에 비해서는 좀 낮게 나왔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좀 잡혀가는가 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높은 물가예요. 아직까지는 높은 물가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기업들의 영업이익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침체기에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상승이 미친 듯이 올라가서 엄청난 랠리를 펼치기에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자, 어찌됐든 기술적으로는 2550포인트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요, 나의 취향, 나의 결정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숭아나 또는 감 이런 걸 드실 때 딱딱한 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물렁물렁하게 조금 이렇게 잘 익은 것을 좋아하시나요? 사과도 그렇죠. 좀 덜 익은 걸, 귤도 좀 덜 익은 걸 먹었을 때 상큼한 게 좋다. 난 잘 익어서 아주 달달한 게 좋다라는 어떤 취향이 갈릴 겁니다. 라면도 설 익은 거, 잘 익은 거 차이가 좀 있겠죠. 어쨌든 그런 것처럼 설 익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빨리 먹고 싶어 하는 거고, 그리고 잘 익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익을 때까지 후숙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먹는 걸 좋아하는 거죠. 저는 이 주식 시장에서요, 취향에 좀 갈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7년 동안 리딩을 해오면서 7년 동안 이렇게 전문가 생활을 해오면서 안전하게 투자하자라는 것을 고수해오고 있는 사람이죠. 그 말은 저는 이 첫 번째 상승을 매수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여기서 밑으로 추가 하락을 하고 올라갈 때 저는 여기서 매수를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 상승에서 살 걸 샀어야 됐는데 샀으면 수익이 얼마일까 라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저는 이 상승 하나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내가 매수해도 되는 또는 바닥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신호로 보고 있는 거지, 내가 사야 됐는데 라는 어떤 결정을 했어야 됐던, 행동을 옮겨야 됐던 자리라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번, 1000번, 만번을 시간을 돌려서 10월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추가 상승이 2550포인트까지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오늘 샀어야 됐다라는 이야기를 절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 상승 자체를 버릴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 왜 쌀뜨물도 처음 씻은 물을 버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처음 씻은 물은 이제 이물질도 많고 하니까 농약도 있다 보니까 버려라.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번 씻는 물로 이제는 쌀을 불려서 밥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상승을 첫 상승은 버리시고 나중에 내려오는 조정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있던 시장에서는요, 하락세 도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꺾여 내려가게 된다면 괜히 잡아서 고생을 하는 장세였다면요, 지금 이렇게 요 며칠 나오고 있는 요 돌파의 모습은요, 하락을 끝내겠다는 신호와 마찬가지예요. 선언과 같은 거죠. 하락을 끝내겠다는 선언이 나왔으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락이 끝났구나. 그럼 여기서 이제는 횡보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조정이 들어갈 테니 조정 때 매수해야 되겠다라는 현금을 들고 이제는 긴장을 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의 가만히 있어라 라는 뜻은 약간 천하태평하게 아예 보지 마라 라는 뜻이었으면요, 지금은 이제는 준비를 좀 하자, 이제는 움직일 준비가 됐으니까 몸도 좀 푸시고 좀 지켜보자 라는 거죠. 축구로 예를 든다면은 그냥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는 것과, 야 지금 너 좀 몸 좀 풀어봐, 지금 제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너 투입될 수 있어, 지금 몸 좀 풀어 라고 하는 것의 차이. 실제로 경기장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가만히 앉아서 그냥 벤치에 있는 것과 바라만 보는 것과 몸을 풀면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은
다른 상황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들어갈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의 취향에서는요, 나 지금 분할로 매수해서 그냥 잡아가고 있는데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아서 바닥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바닥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미리 들어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결과가 다행스럽게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쭐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게 별로 부끄럽지도 않고 뭐 신경도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내려갔을 때 살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상 뭐 먼저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기에는 가장 좋죠. 비아냥거리고 우스갯소리로 막 이렇게 놀리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안전하게 투자하기 때문에 사실상 잃을 것도 많이 없는 상태로 투자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건 저와 취향이 같거나 또는 취향이 완전히 반대라고 하시더라도 반대 의견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찾아가기 위해서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이 옳다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결국 이 상승에 따라 붙거나 샀어야 됐는데 샀으면 수익이 얼마일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떨어졌을 때 이제는 저점이 확실하게 만들어진 것 같으니까 내가 들어갈 시기가 왔구나. 이젠 나는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신호로서, 안전장치로서 이 상승을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승에 전혀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아쉬울 것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수직 상승으로 지금까지 역사상 하락이 끝나고 수직 상승으로 이렇게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가는 장세는 없어요. 대부분 추가 이렇게 추세가 끝나고 추세 돌파가 딱 진행이 되고 나면요, 보통은 조정이 한번 더 들어간 다음에 상승이 나오거나, 마찬가지로 긴 하락장이 있었던 IMF 때에도 하락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추세 돌파 이후에 역시 여전히 한 번 더 조정이 나온다든지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가 그러하니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세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러한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갈 거니까 이 저점을 노려야 된다라는 것을 노리시면 되고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추가 매수도 한 방에 하는 것을 선호하는 거지 뭐 이렇게 천천히 모아가자라는 개념의 투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갔을 때 매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으라라는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인 거죠. 자, 어쨌든 뭐 공격적으로 투자하셔가지고 바닥에 잡으셔가지고 수익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축하드리고, 저희는 그런 거랑 별로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됐던지 간에 저점을 확실하게 잡는 걸 보고 들어가겠다, 단타가 아니라 조금 멀리 보면서 지금 망가진 계좌를 복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를 절묘하게 해서 위쪽으로 올라갈 때 손실을 줄여 나오고 수익을 오히려 창출시켜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시장의 대응에 저는 맞다, 그게 옳은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지금 4종목이 보이는데요. 카카오페이부터 해서 지금 모비데이즈까지 4종목이 보이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은 39종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바닥 대비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은 2개가 보이는데 뭐 감자를 한다든지 신규 상장주 말고는 딱히 특징이 있는 종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새우글로벌부터 왜 급등이 나왔는가를 보게 되면요, 오늘은 과대 낙폭주 위주로 이렇게 급등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죠. 지금까지 빠져가지고 힘을 못 썼던 그런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요 기업도 뭐 올라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네옴시티 관련주라고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옴시티 비즈니스 워크숍에 뭐 사빅에 이렇게 참여한다, 그 이야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라고 하죠. 이제 어제 이후로 2연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점상한가 갈 거라고 저는 어제도 설명하지 않았죠. 이거는 너무 택도 아니게 엮어놓은 것 같은데요 라고 했는데, 시장이 조금 받쳐주면서 추가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예상보다는 상한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일단은 상한가가 풀리는 그날까지는 홀딩 하셔가지고 매도하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점상한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지난번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3,500원대까지는 목표가를 잡으시되,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한가가 풀릴 때는 바로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려 계시는 분들은 지금 이 상승을 탈출의 시기로서 활용을 하라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FR텍도 지금 점상한가가 날아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점상한가가 날아오게 되면요, 보통은
뭐 전날이라던가 장 마감 이후에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이게 이제 휴마시스의 490억 규모의 유형 자산을 양도했다라는 거죠. 양도했다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니까 유형 자산, 뭐 아파트라든가 뭐 어떤 자산, 뭐 유형, 그러니까 형태가 있는 그런 자산을요 팔아서 490억 원을 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FR텍이 어찌됐던 회사의 돈이 490억이 생겼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어쨌든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적자가 나는 기업이 490억이 생겨서 먹고 튀든 뭐 횡령을 하든 배임을 하든 그런 건 모르겠고 일단 돈 생겼으니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좋다라고 보긴 좀 애매할 수 있으나 시가총액이 400억짜리에 490억 원의 돈이 생긴다는 것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 한번 해본다면 사실 시장에서는 굉장한 호재로 받아들이게 되고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데 돈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4,500원에서 5,000원까지는 튀어오르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강하게 올라갈 것 같고요. 들고 계시는 분들은 역시 탈출 루트로서 이용을 하시는 것이 좋다. 그런데 신규 매수는 전혀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오늘도 모비데이즈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요. 모비데이즈가 오늘 급등 나올 이유가 있는가 하면요. 얘도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강해서 그나마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왔다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이제 뭐 회사 자체로만 딱 따져본다면은 뭐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별로 없는 기업입니다. 뭐 온라인 광고 대행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된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바닥에서 이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시장은 강한데 얘는 바닥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올라가보자 라는 그런 심산으로 올라온 것 같고요. 요건 1300원대에서 1400원대 올라오면 바로 힘이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장기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빨리 팔아치우는 게 어떨까. 저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요 이번 상승이 아니라 역시 빠질 때, 저는 시장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올라올 때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하는 게 아니라 빠질 때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얘는 지금 7,800원대를 저점으로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여기쯤 왔을 때 시장이 괜찮으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낮춰서 이후 상승을 탈출 루트로서 이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오늘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지금 나스닥이 막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7%에 가까운 급등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진 데다가 최근에 이제 요 카카오 게임즈라던가 카카오페이 미국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우마무스메라는 회사가 이제 그 게임이 유저들이 막 집단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취하를 한다, 그런 이야기들도 생기고요. 해서 카카오 관련주들이 지금 다 급등이 나오는 형태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미국의 기술주들이 급등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술주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가 지금은 뭐 대장주로 돼서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요 형태가 뭐 일단 오늘 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아마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까지 아마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대장이 되어서 지수는 아마 2,550포인트, 40포인트까지는 반등이 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죠. 저 정도 올라오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항상 말씀드리면 이 돌파라는 것을 하고 나면 조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거리를 전력 질주한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거리 전력 질주를 하고 난 다음에는 쉬어야 되겠죠. 숨이 차니까. 그래서 쉬는 구간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승세가 나오든 횡보세가 나오든 빠지는 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그 빠지는 자리에 저점을 확인하고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을 물려 계시는 분들은요, 지금 올라와도 본전이 아마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 매수를 해서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거고, 진작 살 거리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거 진작 살 걸, 뭐 항상 지수를 보면서도 지난번에 샀어야 됐는데 지금 어제 살 거란 거 그거 되게 간사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지나고 난 다음엔 모두가 전문가입니다. 지나고 나니까 올라오고 나니까 어제 샀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태에서 뭐 해야 되는 건지를 우리는 대한민국에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기준, 나의 취향, 나의 어떤 매매 방식에 고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여기서 올라왔으니 바닥을 잡을 수 있겠구나, 거래가 발생된 거 보니까 여기가 바닥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다음번에 내려왔을 때는, 지난번 내려왔을 때는 내가 긴가민가 하고 바닥인지 아닌지 몰라서 놓쳤다면 이번에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자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내려오면 놓치지 않아야지 생각하고 4만원 이하에서 매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관점으로 잡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나 오랫동안 지속되긴 어려워요. 지금 뭐 CPI 지수가 7.7%가 나오면서 뭐 여전히 물가가 조금 이렇게 잡혀 나간다라는 이야기들,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 하지만은 사실상 고금리 시대에 물가가 고물가인 것은
현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거는 단기적인 움직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후에 하락이 나왔을 때는 안 좋은 악재를 들먹거리면서 사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이겨내고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 짠 대로 우리는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언제요? 내려왔을 때 한 번에 분할로 모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사가지고 매수가를 한 번에 왕창 내리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물려있던 계좌들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한번 와줄 것 같습니다. 단기 상승이든 장기 상승이든 어쨌든 상승세가 한번 나와준다면은 물려 있는 계좌들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여기서 어설프게 조금 비싸게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는 부분인 만큼 여러분들 자중하시고 지금은 내려오는 것을 기다려보자 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